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워싱턴타임즈가 밝혔습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백악관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타임즈는 현지 시간 27일자 신문에서 백악관 관계자가 우리는 이번 한국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 특히 종교 지도자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포면하면서도 다만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백악관 관계자의 정치적 표적 공격이란 말은 다분히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에서 자유와 혁신 당대표 황교안 전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CPEC 총회 셋째 날 메인스테이 단독 연설자로 나서 한국 내 공산당 사냥을 위한 5가지 결의안을 요구했는데 그 첫 번째 결의안이 미국 의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황 대표는 우리는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탄핵당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미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해 활동가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 이 같은 요청과 비슷한 시점에 백악관 관계자가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가 CPEC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 의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타이밍에 백악관 관계자가 워싱턴타임즈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 대표는 앞서 현지 시간 25일 CPEC 2026 첫날 인터내셔널 서밋에서는 고든창 박사와 대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으로 탄핵을 당해 구금되어 있다며 미국의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당시 발언이 끝나고 난 후 다시 한 번의 발언 기회를 자청해서 얻은 뒤 부정선거가 가장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가 됐던 내란죄는 없었음에도 무도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교회 탄압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점상으로 볼 때 백악관 관계자의 워싱턴 타임즈 인터뷰는 황 대표의 이 발언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이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의 공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백악관 관계자가 정치적 동기가 있는 표적 공격이라는 말과 함께 종교 지도자를 겨냥한 공격도 함께 언급했다는 점을 볼 때 황교안 대표가 첫날 발언했던 교회 탄압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워싱턴타임즈가 백악관 관계자의 멘트를 황교안 대표 인터뷰 기사의 후반부에 함께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의 멘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캐리 피켓이라는 기자가 작성한 워싱턴타임즈 기사는 황교안 대표를 주목한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CPEC에서 한국의 전 총리는 백악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후 활동가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보수 성향의 자유혁신당을 창당한 황 대표는 금요일 모임에서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소행으로 탄핵 및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은 2024년 12월 한국에 계엄령을 시도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잠시 선포한 후 체포됐고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군사 통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의 조치는 당시 좌파 성향의 의회가 자신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내란과 고난 남용 등 여러 형사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황 대표는 또한 우리는 202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된 것을 근거로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거 개입을 한미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서 선거 부정에 연루된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요구했고 한국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산 동결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후 우리 워싱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조사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거 부정 행위를 밝혀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선거 부정 행위를 밝혀낸다고 그는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트럼프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게이트스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고든 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존 밀스 국무장관실 차관보는 이전에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이 워싱턴 타임즈의 황교안 대표 관련 기사인데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악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백악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어쩌면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회 총회를 계기로 미국 보수 진영도 슬슬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든 창은 X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한국을 구하라, 프리 윤 세이브 코리아. 윤 대통령 석방만이 한국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범이다.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은 중국 간첩들이 입국하도록 허용했다는 등의 글을 줄줄이 연이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태역 미국 해병대 대령이자 외교평론가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입국에 활동했던 그랜트 뉴섬은 황교안은 부패한 좌파 세력이 중국 및 북한과 결탁하여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미국 정부는 언젠가 한국 좌파의 본질과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랜트 뉴섬은 또 김민석과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김민석이 중국 영향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겉으로는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중국의 경제 공격에 노출시키는 행위다. 결국 한국의 주요 산업이 중국에 의해 지배되거나 통제되고 한국 경제 전체가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김민석은 겉모습과는 달리 강경 좌파 성향의 반미주의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다.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손에 한국이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일까요? 황교안 대표가 미국 땅에서 외친 선거 정의와 대통령 석방의 절규에 미국 보수 진영이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급기야 백악관 관계자 입에서 정치적 표적 공격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든창 박사의 말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구처럼 형사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 씌운 굴레를 이제 국제사회가 벗기려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이고 워싱턴 정가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